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M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 시간에는 이수호 테크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FTX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해외 대형 코인골에서 두 곳의 전쟁이 그야말로 시장 전반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진 건데요. 이에 대해서 현황과 또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세계에서 제일 큰 코인 거래소 두 군데의 오너의 어떤 그 가벼운 말다툼으로 시작됐다라는 내용들이 뭐 트위터나 텔레그램이나 SNS에 퍼지다가 사실은 이게 실제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까지 갈 거라고는 예상들을 다들 못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 시간에도 FTX의 유동성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리고 FTX가 갖고 있는 자체 코인 FTT 관련된 여러 비즈니스, 그 기업들, 그 이쪽에다 투자를 받았던 기업들 또는 투자를 이제 하려고 준비했던 기업들까지 전부 다 지금 굉장히 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앞으로의 상황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워낙 시장 규모가 크고 또 이제 이 양 거래소의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사실은 전반적인 어떤 그 자금 유동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간밤에 미국 CPI 발표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미국의 기술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서 좀 이게 묻혀가거나 잦아든다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분명한 건 코인 시장은 사실은 커플링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네. 지난 5년간 사실은 코인과 기술주가 많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해왔는데, 이번에는 좀 서로 겉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또 다른 리스크가 또 불거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일단은 뭐 FTX 사태 이번 주 내내 엄청 좀 화제였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를 많이 저희도 전해드렸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좀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죠. 이제 시일이 지나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된 일이었구나 뭐 이런 아마 느낌을 시청자분들도 받으실 텐데요. 다시 한번 좀 짚어보자면 발단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네, 일단은 미국의 주요 IT 전문 매체에서 보도가 있었고요. 네. FTX와 또는 FTX의 이제 창업자가 갖고 있는 또는 그분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던 알라메다라는 별도의 투자 법인, 그쪽에서 유동성 이슈가 있을 것이다 또는 유동성 이슈가 의심이 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서 여론몰이를 했던 이제 바이낸스의 오너인 창평자오 그분이 네. FTT 매각을 공식화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원래 FTT를 투자를 해서 바이낸스도 FTT를 갖고 있었는데, 원래는 경쟁 코인 거래소 오너가 반대쪽에 있는 거래소 코인을 판다라고 해서 이게 양쪽의 쩐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단순히 어떤 시장 점유율을 나눠먹는 그 경쟁의 하나로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일단 그 앞서 보도했던 언론사의 보도대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게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네. 지금 일단 이 샘 뱅크먼이라는 이분이 그 FTX의 코인 거래소 창업자 이분이 이 FTT를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한 것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FTX라는 코인 거래소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거대한 생태계가 지금 다 서로 꼬리에 물고 지금 이게 다 영향을 서로 받고 있는 중이어서 유동성 위기가 사실은 당분간 좀 단기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고, 왜냐하면 사실 이 알라메다라는 이 회사가 직접 투자를 하거나 간접적으로 투자한 포트폴리오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유한 포트폴리오 코인들을 팔아야만 또 그분들이 현금을 확보하게 되고, 현금을 갖고 있어야 지금 사실은 FTX 거래소 출금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 묶여있는 한국 분들도 꽤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이거를 풀기 위해서 어떤 특정 국가나 또는 특정 법인을 통해서 이 FTX의 자금을 빼주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뭐 어떤 특정 국가의 그 영주권을 지금 빨리 사야 된다. 그럼 그쪽에 KYC가 빨리 진행이 돼서 FTX에 묶여있는 돈을 빼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 중이어서 네. 네. 사실 여부는 좀 확인해 봐야겠으나, 분명한 건 FTX 코인 거래소에 묶여있는 자금 중에 한국 자본도 분명히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자본이 아닌 제 돈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자, 결국에는 이번 사태의 주 원인이 과도한 레버리지나 자체 발행한 코인 때문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사실은 뉴스플로우를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두 코인 거래소 오너의 어떤 대결, 그리고 코인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 이슈, 뭐 고래 전쟁의 새우 등이 뭐 터졌다, 이렇게도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니라 두 코인 거래소 모두 자체 코인 거래소를 찍어서 이 코인 거래소에서 직접 소비자들이 이제 투자할 때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중앙은행처럼 돈을 찍어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자체 코인 이 거래소의 코인이 거래소 안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복잡한 파생 시장에 엮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덩달아 다른 자산까지도 다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건데, 아시겠지만 국내에서는 지금 코인 거래소가 자체 코인을 못 만듭니다. 네, 엄연히 그렇죠. 정부가 절대 안 된다라고 뭐 법이 있거나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닌데, 네. 금융이랑 은행들이 그냥 안 된다. 네, 분명히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국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음,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상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건 그만큼 전 세계에 있는 선진 국가들의 어떤 그 규제를 만들고 금융 정책을 이끌어가는 국가의 리더십들이 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시장을 방관해 왔고, 방관하면서 풀린 달러들이 저렇게 자체 코인을 발행하는 거래소 쪽으로 자금 유입하는 거를 일정 수준 눈을 감아줬다라는 측면이 사실 이 사태의 원인인 것이지, 또 두 코인 거래소 대표의 어떤 뭐 입시름이나 시장 점유율 뭐 이런 이슈는 사실은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규제 회색지대가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라는 게 핵심 원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과도한 레버리지 얘기들을 좀 많이들 하시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크게 풀린 자금이 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담보를 맡기고 끊임없이 덩치를 불린 일종의 스노우볼 효과가 레버리지를 통해서 촉발됐다라는 점에서, 레버리지도 분명히 핵심 원인인 건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규제 회색지대를 오랫동안 방관해 왔다라는 거, 그게 핵심 원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글로벌 코인 시장의 불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가요? 당연히 이제 국내 시장에도 영향이 크고요. 뭐 실제로 FTX를 통해서 거래했던 국내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실 FTX는 국내 메이저 코인 거래소로도 연동하고 있는 트래블러 거래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코인 거래소 투자자들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FTX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 코인을 기반으로 그 밑에 생태계에 투자한 기업들도 있고, 또 솔라나라는 대표적인 이제 그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솔라나가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랑 굉장히 제휴를 많이 맺었습니다. 네. 뭐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우리나라 가장 큰 게임사부터 굉장히 큰 포털사까지도 다 솔라나를 기반으로 지금 NFT를 만들고 있고 사업을 준비하고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구글도 솔라나의 네, 노드를 맞습니다. 공급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내 벤처 생태계에도 솔라나가 직접 1,000억대 이상의 투자금을 마련을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벤처 생태계를 돕겠다, 이런 기자간담회까지도 6월에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FTX에 관련된 또는 솔라나에 관련된 휘어 프로젝트의 자금들이 국내 기업들에게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당장은 아니지만 이번 주말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피해 상황이 국내 기업도 속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당국이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자성의 목소리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는 중이고, 또 지금 SEC가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아마도 우리 당국도 마찬가지로 보폭을 맞춰서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지금 국정감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이라 지금 규제 이슈가 좀 들어간 상황인데, 아마 이번 FTX 뱅크런 사태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조사를 할 거고, 또 지금 해외에 있는 코인 거래소 몇 군데는 갖고 있는 현금과 자산이 안전하다, 뱅크런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저마다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분명히 네. 업비트나 비슷한 같은 국내 코인 거래소도 비슷한 발표나 또는 결이 맞는 그런 그 투자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어나운스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앞으로 향후 그 사태의 전망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가 오고 가고 있나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 이슈가 빠르게 마무리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결국은 SEC와 미국 당국의 조사 결과가 중요할 것 같고요. 단순히 FTX만 조사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여러 코인 거래소들 중에서 자체 코인을 갖고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 회색지대를 대부분 악용하고 활용해 왔다라는 건데, 그거를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 이상 미국도 또는 우리나라도 전 세계 주요 리더십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외 코인 거래소들이 이처럼 규제를 피해가면서 방만하게 운영됐던 것들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아마 이번 이슈를 통해서 빠르게 어느 정도 규제가 빠르게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더 이상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마 이번 연말 중에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네.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쪽 코인 거래소들이 국내 이용자의 접속을 어떻게 뭐 당면한 상황에서 이걸 차단한다든지, 어느 수준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미국도 우리나라도 일본도, 그리고 지금 미카라 그래서 지금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유럽연합도 분명히 FTX를 기점으로 관련 규제를 빠르게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거 말고도 좀 다른 얘기를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내 정치권 이슈잖아요. 네.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FTX 사태가 루나 이슈와 다르게 어떤 규제 제도화로 가는 이제 빠른 어떤 흐름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뉴스가 당분간은 플로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아마 이제 생각됩니다. 국내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해외 뉴스를 또 뭐 안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비트코인이 막 10%씩 떨어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 이런 경험들을 또 하셨을 텐데 FTX 사태가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있을까요, 혹시? 사실은 직접적인 그 B2C 이용자 피해뿐만 아니라 네. 어제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세카이어 캐피탈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금을 굴리는 그렇죠. 투자사 중에 한 곳인데 FTX의 직간접적인 투자로 3천억 정도의 피해가 났다. 그리고 이거를 네. 전부 다 손실 처분할 것이다라는 보통 얘기를 10조 정도 굴리는 맞습니다. 회사인데 3천억 정도.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세카이어라는 회사가 그런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주주들에게 일종의 반성문 같은 형태로 만들었다서 제출했다라는 거는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줬을 겁니다. 네. 그래서 국내 VC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레거시 여의도에 있는 금융사들도 코인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규제 가이드라인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크게 두들겨 맞는 사례가 나온다면 네. 좀 투자를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그렇죠. 아닌가. 야, 잠깐 기다려봐. 이 네. 규제 생기면 그때 들어가자. 뭐 이런 여론이 좀 맞습니다. 생길 수 있죠. 그 투자를 준비했던 것들도 지금 이번 FTX 때문에 사실은 임원들 회의가 굉장히 뭐 경론이 있었다고 해요. 네, 지금 네. 코인원 같은 경우도 최근 카카오뱅크랑 제휴를 맺고 공격적인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이번 FTX 이슈가 국내 코인 거래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고 어느 정도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도 서로가 이제 속속 발표를 할 거고 네. 그러니까 아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위축을 당분간 가져주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금리 이슈 때문에 그동안 미국 기술주라든지 우리나라 벤처 시장이랑 코인 시장이 연계가 됐는데 네. 아마 한 템포 코인 시장은 조금 정지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 그것도 굉장히 악재라고 하면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앞서 그 대답에서 정치권 이슈와도 네.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드디어 코인 스터디 마무리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때마침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당 차원에서 사실 오랫동안 준비가 됐던 것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네. 국회 입법안이 일단 나왔습니다. 11월 초에 나왔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이랑 지금 코인을 부정했던 게 여권이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확실히 이번 여권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 대표 발의자는 윤창현 의원인데 네. 또 이분이 사실 여권의 대표적인 디지털 경제통이라고 해요. 이분이 디지털 자산 특위 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 법안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일단 해당 법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당연히 이용자 자산 보호랑 불공정 거래 금지 이쪽에 포커스가 돼 있는 건 맞는데 거래소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자율 감시 책임 부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제가 나올 때까지는 자율적으로 너희들에게 맡겨볼게 라는 측면을 여권에서 일단 이 법안이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기존에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ICO랑 거래소 상장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안에 일단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즉 업계의 자율 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벨트라는 측면일 뿐이지 ICO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코인으로 유동성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까지는 법안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서비스나 유통사 관점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내용들인데 일단은 미국 기준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도 좀 기다려 보겠다라고 지금 여권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권에서는 일단은 미국의 기준을 좀 기다려 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게 지금 코인 관련 법안이 14건이나 쌓여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다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가 돼서 사업자들에게 이게 적용이 될 거다라고 보지 않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이번 유니언 법안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이분이 지금 디지털 자산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네. 금융위원회랑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호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청부 입법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가 이 법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금융위가 의원의 입으로 발표했다라는 거. 그래서 의미가 크다. 사실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규제 당국과 이제 국회와 정부가 약간 미묘하게 엇박자가 나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속도가 좀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네. 대로 청부 입법일 가능성이 또 있고 네. 그 경우에는 굉장히 좀 속도가 빠르게 진정이 네. 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번 발의를 두고 뭐 거래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반쪽짜리 발의가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쌓여있던 법안들 대비 이번 법안이 현실적이다라고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점인데요. 네.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기다려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직접 윤 의원실에서 말을 할 정도로 우리는 일단 최소한의 안전벨트를 일단 만드는 게 제일 중요했다라는 얘기를 어찌 보면 숨길 수 있는 얘기를 가감없이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많고요. 네. 다만 이게 반쪽짜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 규제라는 건 이거는 결국은 우리는 결국 베스트 팔로우 국가고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 대한 스탠다드를 따라가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한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정치권 안에서도. 그래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는 하나 제가 네. 이거에 대해서 직접 윤 의원실에 여쭤봤어요, 사실은. 근데 윤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으나 그래서 네. 그 안에 따로 붙이기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이걸 나아갈지에 대한 거를 또 아래다가 적어주셨더라고요. 이 법안에.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코인 사업자들의 그 자율적인 상시, 감시, 신고 의무를 부여를 해서 업계가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즉 네. 미국과 유럽의 법안이 최종적으로 픽스가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도 업계에 대한 얘기를 들어줄 거야라는 얘기를 윤 의원실이 직접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붙이게 넣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업계에서 반발이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또 그런 업계의 불만들에 대해서도 지금 정치권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의견을 다 앞으로 섞어가면서 정치권에서 아마 업계에 가려운 부분들을 과거 정부와 다르게 과거의 여건과 다르게 그래도 적극적으로 들여주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업계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자, 오늘 디지털 자산 시장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 잘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